같아요. 여기 직원 교육이 좀 부족하네요. 수고비예요. 서울의 한 고급 한정식당 VIP룸. 양가 가족이 처음 마주 앉는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군가의 손이 테이블 위로 돈을 밀어 넣었습니다. 지폐가 식탁보 위를 미끄러졌고 방 안의 공기는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여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이던 그 자리가 왜 결혼을 끝내버린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지은은 서울의 작은 중소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28살 직장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구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저녁 늦게 퇴근하고 주말이면 집 근처 시장을 돌며 반찬거리를 사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조용하고 성실하다는 인상이 전부였고 그녀 스스로도 그 평가에 딱히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어릴 때 부모를 여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그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일어났고 그 후로 지은은 외할머니 김말순과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외할머니는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작고 오래됐지만 언제나 깨끗했고 부엌에서는 항상 무언가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지은에게 그 냄새는 집의 냄새였습니다. 할머니의 냄새이기도 했습니다. 외할머니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살면서 크게 화내는 것을 본 기억도 눈물을 보인 기억도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조용히 자리를 지켰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지은에게는 단단한 울타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컸다는 말을 지은은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지은에게 박민호라는 사람이 생긴 건 27이 되던 해였습니다. 민호는 대기업에 다니는 30살 청년이었습니다. 반듯하고 성실해 보였고 무엇보다 지은을 한결같이 대해줬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 남짓 사귀었고 그 사이 민호는 지은의 외할머니를 2번 찾아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마다 조용히 웃으며 밥을 차려줬고 민호는 잘 먹고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 두 사람은 결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던 날 밤 지은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어깨가 예전보다 조금 더 좁아 보였습니다. 지은은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상견례 날 옷 새로 사드릴까요? 할머니는 설거지를 멈추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입던 거 입지 뭐. 지은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상견례 날이 다가올수록 지은은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호와 함께 식당을 고르고 날짜를 맞추고 자리 배치를 의논하는 동안에도 그 무게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주는 자연스러운 긴장감이려니 싶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처음 마주하는 자리이니 설레면서도 떨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켠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거움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민호의 어머니 최은숙은 첫 통화에서부터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부모님은 어떤 분인지, 지금 어디에 사는지를 짧은 인사말 사이사이에 아주 자연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대놓고 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화의 흐름인 것처럼, 그러면서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묻지도 더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짧은 두 마디 안에 꽤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통화를 마치고 한동안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신경 쓰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민호에게 그 통화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는 가볍게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좀 그래. 뭐든 꼼꼼히 따지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니야, 진짜로. 직접 만나보면 달라질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민호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지은은 할머니 방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내일 입을 옷이 걸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낡은 점퍼였습니다. 깨끗하게 세탁은 되어 있었지만 소매 끝이 조금 닳아 있었고 전체적인 색도 오랜 세월만큼 발해 있었습니다. 지은은 한참 그 옷을 바라봤습니다. 새 옷을 사드리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섰습니다. 할머니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고 할머니는 언제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옳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나란히 지하철을 탔습니다. 할머니는 손잡이를 쥐고 창밖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그 옆에 서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 하루가 무사히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민호 가족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VIP룸 문을 열자마자 지은의 눈에 들어온 건 반짝이는 테이블 세팅과 잘 차려입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민호의 아버지 박재현은 짙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민호는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은숙이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에 밝은색 재킷, 공들여 손질한 머리카락.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통화에서 느꼈던 그 인상이 그대로 얼굴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깐 숨을 고르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인사가 오갔습니다. 지은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고 할머니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인사 속에서 최은숙의 시선이 잠깐 할머니의 점퍼 위에 머물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못 본 척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단정 짓기 이른 일이었으니까요. 자리에 앉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무난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계절 이야기, 오는 길 이야기, 식당 분위기 이야기.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동안 지은은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어쩌면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이 어색한 거지 차츰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 최은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 어머님은 안 오셨어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오늘은 외할머니께서 함께 오셨다고.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최은숙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불편했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으면서도 그 끄덕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두 번째 코스 음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대화는 이어졌지만 어딘가 박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는 사업 이야기를 꺼냈고 최은숙은 그 옆에서 간간히 거들었습니다. 민호는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안에서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음식을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의 바깥에 놓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를 눈으로 좇으며 애써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무례한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머무는 방향이 대화에서 할머니를 자연스럽게 비켜가는 방식이 어딘가 계속 이상했습니다. 지은은 아무렇지 않은 척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이라고.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은숙이 물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최은숙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닿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잠깐이 아니었습니다. 최은숙이 물잔을 들어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의 대화가 잠시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기요, 물 좀 더 주세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이 향한 곳을 모두가 동시에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최은숙의 시선은 할머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조용히 앉아 있는 할머니를, 이 자리에 함께 앉은 지은의 가족을, 식당 직원이 아닌 사람을.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지도 들지도 못한 채 굳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온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최은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방안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최은숙은 그 침묵을 다르게 읽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아예 읽지 않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직원 교육이 좀 부족하네요. 그리고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지폐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을 할머니 쪽으로 밀면서 짧게 덧붙였습니다. 수고비예요. 지폐가 하얀 식탁보 위를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지은은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고 소리를 지르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그 오랜 침묵이 지은에게는 또 다른 상처였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테이블 위에 물병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물을 따를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손이 흔들렸는지 아니면 지은의 눈이 흔들린 것인지 끝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지은은 마침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은숙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도, 민호도 동시에 지은을 봤습니다.
할머니만이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으로 반듯하게 앉아 있는 할머니를,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그 얼굴을,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고, 그 모습이 지은에게는 언제나 든든한 것이었는데 오늘은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자리에 데려온 것이, 이런 시선을 받게 한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서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 뒤가 뜨거워졌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직원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제 가족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주 짧은 정적이었지만 방 안에 있는 모두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최은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지은은 그 반응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가족을 이렇게 대하는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은숙이 황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들이 빠르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들어야 할 것은 전부 들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지은은 할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은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뜻이 전해지는 끄덕임이었습니다. 괜찮다는 것인지, 잘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 안다는 것인지. 지은은 알 수 없었지만 그 끄덕임 하나가 이 자리에서 들은 어떤 말보다 훨씬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민호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민호는 그제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돈댁을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민호를 향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모든 것을 아무 말 없이 견뎌야 했던 할머니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VIP룸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지은과 할머니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말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 온몸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약간 떨렸고 눈 안쪽이 뜨거웠습니다. 지은은 그냥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지금은 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VIP룸 쪽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돌아봤습니다. 식당 총괄 대표로 보이는 남자가 복도를 가로질러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숨이 약간 가빠 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급히 연락을 받은 것처럼 달려오는 걸음이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에게 오는 것인지 잠깐 생각했지만 그는 지은 옆을 스쳐 지나쳐 할머니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깊이, 아주 깊이. 회장님 오신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직접 모셨을 텐데요. 미리 연락을 못 받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회장님.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지금 할머니를 향한 것인지 지은은 몇 초 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소박하고 조용하게만 살아왔던 그 할머니가
낡은 점퍼를 입고 작은 집에서 밥을 짓던 그 할머니가 VIP룸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최은숙이 복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정면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인 대표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 있는 낡은 점퍼 차림의 할머니를 최은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건물 전체가 회장님 소유입니다. 저희 본사의 최대 투자자이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 안에서 민호의 아버지도 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도 천천히 빛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지은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은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가자는 뜻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서 있는 할머니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그 모습을,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했습니다. 할머니와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다가 문득 멈추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잠깐 앉아 있는 순간이,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도 조금 길어졌습니다. 민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평소와 똑같이 밥을 차리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가끔 마음이 쓰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표현하지 않는 건지. 하지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어릴 때도 지금도. 그리고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호 아버지 박재현이 수년간 공을 들여온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을 모으고 계약서를 준비하고 첫 번째 개점을 눈앞에 두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민호네 집안의 가장 큰 사업이었고 박재현이 오랫동안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업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자신 있고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그 사업만큼은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주변에도 자주 말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가장 자랑스럽게 꺼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업의 핵심 투자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내부 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투자사가 어느 회장의 회사인지를, 그리고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박재현은 며칠 사이에 사업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계약이 하나씩 틀어졌고 함께하기로 했던 파트너들이 하나씩 빠져나갔습니다. 체면도 사업도 모두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최은숙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날 복도에서 본 장면이 무엇을 뜻하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정확히 무슨 짓을 한 것인지도, 하얀 식탁보 위로 지폐를 밀어냈던 그 순간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도, 그 짧은 한순간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그 할머니가 누구였는지를. 사돈댁이 찾아온 건 그로부터 또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지은은 할머니와 저녁 식사를 막 끝낸 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최은숙과 박재현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고급 정장 차림은 아니었습니다. 단정하지만 수수한 옷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기 전에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최은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무례한 것이었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더 부끄럽다고도 했습니다. 사과를 드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목소리가 끝으로 갈수록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최은숙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사람은 작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내왔습니다. 오래된 찻잔이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조용히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작은 집에서 나고 자란 지은은 그 소리가 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옷이 아니라 태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꾸짖지도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가슴에 조용히 그리고 깊이 박혔습니다. 최은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간 뒤 지은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두워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잠깐 지은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 늘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지은은 할머니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여러분이라면 가족을 무시한 상대와 다시 인연을 이어가시겠습니까?